한편 손견의 아들 손책은 무술 실력이 뛰어났고 원술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아래에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아버지 손견처럼 영웅다운 기계를 펼치고 싶어 했지요. 그래서 부친이 남긴 옥새를 원술에게 맡기고 3,000명의 군사를 얻어 원술을 떠납니다. 손책은 주유, 황계, 정보, 한당과 같이 뛰어난 장수들을 얻고 양자강 이남 지역의 강동을 하나하나 평정해 갑니다. 그리하여 강동의 호랑이로 불리게 되죠. 손책은 강동을 평정하고 원술에게 옥새를 돌려달라고 하지만 원술은 오히려 자신에게 군사를 빌려 강동을 평정하였으면서도 은혜를 갚지 않는다고 큰소리칩니다. 원술은 황제의 조서를 받고 자신을 공격했던 유비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원술은 유비를 공격하기 위해 먼저 여포에게 곡식과 밀서를 보내어서 자신이 유비를 공격할 때 모른 척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원술은 기령을 보내어 유비를 공격하였고 유비는 여포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여포는 원래는 유비를 도울 생각이 없었지만 유비가 공격된 뒤에는 자신이 공격당할 것을 알고 유비를 돕기로 마음먹습니다. 기령이 약속을 어긴 여포를 원망하자 여포는 기령과 유비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창인 화극을 150보 떨어진 문 밖에 세워두고 활을 쏘아서 맞춘다면 전쟁을 멈추지 않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과연 말한 대로 150보 떨어진 곳에서 활을 쏘아 자신의 화극의 날을 맞추는 기이한 솜씨를 보입니다. 원술은 유비를 공격하기 위해 먼저 유비와 여포의 사이를 버려놓아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여포와 사돈이 되기를 청합니다. 그렇지만 여포는 이후에 이것이 원술의 계략인 것을 알고 혼담을 철회하게 되죠. 한편 장비는 여포의 말을 100마리 정도 빼앗아 갔습니다. 여포가 화가 나서 소패로 군사를 몰고 쳐들어오면서 왜 말을 뺐느냐고 소리치죠. 장비는 되려 왜 서술을 빼앗았냐고 큰소리칩니다. 말을 돌려주기로 했음에도 여포가 계속 공격하자 유비는 조조에게 도망칩니다. 조조는 참모인 곽가의 조언대로 유비를 받아들이도록 하고 예주태수로 삼아줍니다. 회남의 근거를 두고 세력을 형성하던 원술은 손책으로부터 옥새를 받자 야망이 생겼고 감히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매를 거절한 여포를 공격하러 서주로 쳐들어가지요. 그러나 여포의 힘을 당해내지 못하고 다시 회남으로 퇴각했습니다. 원술이 황제라고 참칭하자 조조는 좋은 명분이 생겼고 손책을 회계태수에 임명하고 자신도 군사를 끌고 유비 여포와 함께 협공을 합니다. 원술은 지역이 험한 수춘성을 지키면서 지연작전을 폈고 조조는 점차 군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조조는 군량이 부족하자 일단 작은 대로 나누어 주게 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불만을 터뜨리자 양곡관리인 왕후를 불러 그에게 한 가지를 빌리자고 하죠. 그리고 왕후의 목을 베어서 군사들에게 보이며 왕후가 군법을 어기고 군량을 적게 나눠 주었으며 자신이 군량을 차지했기 때문에 죽였다고 말합니다. 사흘 안에 성을 함락하지 못하면 모두 군법에 의해 차명에 처하겠다고까지 하죠. 조조군은 힘을 내어 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춘성을 함락한 조조는
다시 남양 땅이 위협을 받자 급히 허도로 돌아갑니다. 조조는 남양에서 유표와 장수연합군과 다시 싸움을 벌입니다. 장수의 참모인 가오는 높은 식견을 보이면서 조조를 어렵게 하였습니다. 조조는 유표와 장수와의 싸움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후 허도로 회군합니다. 조조는 계속해서 원소에게 대장군의 벼슬과 군량과 군사를 주고는 공손찬을 공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비에게는 밀서를 보내어서 여포를 치도록 합니다. 여포의 참모인 진궁은 우연히 유비가 조조에게 보내는 밀서를 발견했습니다. 여포는 화가 나서 유비가 있는 속패로 공격해 옵니다. 유비는 여포에게 쫓겨서 다시 조조에게 돌아가지요. 그리고 조조와 함께 여포를 공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유비가 여포에게 패해서 조조에게 가는 길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유비가 험한 산길을 지날 때 사냥꾼인 유한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유한은 평소에 존경하던 유비가 있게 되자 그를 잘 대접하고 싶었죠. 그렇지만 집에 잡아놓은 고기가 없자 결국 아내를 죽여서 이리 고기라고 속이고 유비를 대접하였습니다. 여포는 드디어 조조와 연합한 장수들과 싸움을 계속하지요. 여포는 자신의 오랜 참모인 진궁의 충고를 듣지 않고 조조와 내통하는 진등의 이야기를 따르다가 소주와 소패를 잃고 합의성에 갇힙니다. 조조는 참모인 곽가의 제안대로 기수와 사수의 물을 터서 합의성을 침수시키죠. 정신이 번쩍 든 여포는 금주령을 내립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말을 찾아서 기쁘다고 생각한 후성이 술을 바치자 그것에 화를 내고 후성을 크게 벌합니다. 후성은 분한 마음에 조조와 내통하여 여포를 사로잡도록 돕습니다. 목숨이 아까운 여포는 조조에게 함께 천하를 평정하자고 이야기하지만 조조는 유비의 의견을 묻습니다. 유비는 이렇게 말하죠. 공께서는 정원과 동탁의 일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포는 자신의 수양 아버지였던 정원과 역시 자신의 수양 아버지였던 동탁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다시 조조에게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신의를 지키지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조조는 결국 여포를 죽이고 맙니다. 이렇게 당대 최고의 장수인 여포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